아니 신범철 박사, 트럼프가 본인 생일에 열병식을 해요? 예, 6월 14일인데요. 네. 79번째 생일이죠. 근데 그날이 딱 또 미국의 육군 창설 기념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네. 명분으로 해서 열병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250주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분은 충분해요. 네. 미국이 요즘에는 열병식 잘 안 하고 마지막에 했던 것이 이렇게 대규모로 한 것은 걸프전,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한 30년 가까이 큰 열병식은 안 했는데요. 네. 때마침 자기 생일이기도 하니까 아마 이번에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백악관 남쪽에 컨스티튜션 애비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렇게 큰 규모로 한 6,600명 정도 참석하는 대규모의 군사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저렇게 탱크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저게 지금 준비되는 모습이 포착이 또 된 거라고 합니다. 이용주 평론가. 그런데 이게 예상 비용이 우리 돈으로 따져보니까 630억 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열병식을 하려고 하나 싶긴 한데 동원되는 병력이 어마어마해요? 맞습니다. 이 열병식 630억 원짜리 열병식에 동원되는 병력이 무려 7,500명이라고 합니다. 네. 네, 병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사만 7,500명. 근데 그거 말고 준비를 해야 되는 따로 뭐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엄청 큰 행사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이 열병식이 좀 특이한 게요. 그동안에는 뭐 이 현대전에 관련된 뭐 무기를 보여주거나 뭐 전투 차량을 보여주거나 요렇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미국의 전쟁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라고 해서 네. 1812년 미영 전쟁부터 해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 썼던 뭐 이런 군용 장비, 옷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여주는 이런 버라이어티 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네. 미국이 자랑하는 뭐 폭격기, 전투기, 장갑차, 전차 할 것 없이 전부 다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AI로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저 대로가 저 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악관 남쪽에 있는 가장 큰 길이에요. 컨스티튜셔널 애비뉴가. 네. 일단 거기서 할 것이고, 지금 이용주 평론가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25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과거 독립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그때 사용했던 복장이라든가 장비도 다시 등장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일기 때도 이게 열병식을 하려다가 못했다면서요? 예, 그때도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반대가 심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열병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2017년에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열병식에 참석을 한 게 있는데 그래요? 그걸 예. 보고 돌아와서 야, 우리도 열병식 하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좀 준비가 부족했고 저 때라고 하네요. 예, 네. 그렇죠. 예산상의 제한도 있어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25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마련된 것 같고 저 열병식은 한두 달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아마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와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고 아마 6월 14일 우리는 대규모 열병식을 워싱턴 DC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요, 민정훈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열병식에 집착을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지도자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아무래도 권위주의 국가 대통령들이 어떤 열병식 이런 그 군의 강함을 표명해가지고 네. 어떤 그 강한 지도자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퍼포먼스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욕심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그 배경을 봤을 때 어렸을 때 훈육 과정에서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학교에 보내져가지고 거의 사관학교 같은 이러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규율을 익혔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군 특히 장성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규율이라든지 어떤 군이 보여주는 그런 절도 있는 모습, 강함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 행정부 때도 어떤 그 장성들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이제 그 옆에 두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뭐 사실상 그건 되진 않았죠. 그렇지만 2기 때는 이제 1기 때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도로가 파손될 위험 때문에 측근들 참모들이 반대해서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은 반대하는 참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조그만 꿈을 이번에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우리가 열병식 얘기를 쭉 해봤지만 트럼프의 이런 권력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교황이 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올까요? I'd like to be Pope. That would be my number one choice. 아니 뭐 교황은 선출이 됐고 근데 진짜 교황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속내를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달 21일이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선종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 기자들이 뭐 물어봤어요. 이제 교황 선종이 됐는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라고 네. 봤더니만 그냥 내가 교황이 되고 싶은데라고 답변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됐고요. 그 논란을 겪은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이게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교황의 옷을 입고 저 교황의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심지어 백악과 공식 소셜 미디어에 올렸어요. 아 직접 본인이요? 네, 직접 올린 건지 아니면 그 밑에 누가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백악관 공식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그래요? 심지어 저 때는 이 바티칸에서 교황님의 장례가 이제 치러지고 있을 텐데 네. 시기상으로도 좀 그렇고 네, 또 종교적으로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 카톨릭 협의회가 굉장히 큰 불쾌함을 좀 드러냈습니다. 저 상황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뭐 속내는 모르죠. 진짜 교황이 되고 싶었는지. 예. 그런데요. 최근에 트럼프가 순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트럼프를 사실상 왕처럼 대접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범철 박사, 카타르 얼마 전에 갔었는데 우리 돈으로 이게 5,600억짜리 전용기를 받았어요. 예. 사실은 정상 간에 이 선물은 주고 받는데 네. 작은 거를 선물해요. 그래야지 이동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역사상 최대의 선물 아닐까 싶습니다. 보신 4억 달러라고 하는데 가장 비싼 거죠. 예, 그렇죠. 보잉 747기를 갖다가 선물을 했어요. 아마 카타르가 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잘 보이고 싶어서 네. 어마어마한 선물을 한 것 같은데 보통 저런 선물을 제안받으면 거절을 하죠. 그렇죠. 부담되니까 원래 네. 서로 균등한 거를 갖다가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것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약간 네. 문제가 되곤 합니다. 계속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왜 안 받냐 그런 네. 질문하는 당신이 기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남아공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는데도 저 질문을 받더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개인이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어요. 네.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부에서 이용할 것이다 하는데 아무튼 저런 것들이 카타르 입장에서는 미국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지나치니까 또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 국익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으로 인해서 카타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네. 우려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민정훈 교수님 외교 전문가시니까 또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저렇게 5,600억짜리 항공기를 받은 대통령 사례가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계에서도 화들짝 놀라는 거죠.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선물이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처럼 공직윤리법이 있기 때문에 예. 외국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거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다 규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큰 논란이 미국 국내적으로 됐었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받는 것이 어떤 그 이해 충돌이라든지 말씀드린 국내 법의 어떤 그 저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법무부에서 다 검토를 끝냈고 그리고 네. 이제 국방부에서 이것을 이제 그 전용기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률 검토를 끝내고 받았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한동안 상당히 예. 논란이 있을 것 같다 뭐 생각합니다. 내부만 봐도 사실 삐까뻔쩍합니다. 저 항공기. 그런데 뭐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순방국들이 트럼프를 환영하는 행사라 그래야 될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중동 3개국을 순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이 중동에서의 트럼프 맞이가 네. 너무 극진하고 아름다웠다라는 좀 칭찬이 많습니다. 아름다웠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아이고, 장면이 예. 이제 알 아얄라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전통인데요. 아, 그래요? 귀빈을 맞이할 때 하는 전통 의식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남자들이 두 줄을 서서 이 막대기 칼을 들고 북을 치고요. 그 앞에 여자들이 저렇게 긴 생머리를 찰랑찰랑하면서 흔드는 것이 저쪽의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네.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귀빈이 왔을 때 하는 그런 이 영적 축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이 아랍
사우디아라비아 갔을 때도 트럼프 환영 행사에 그 F-15 전투기가 전용기를 저렇게 호위를 하는 모습. 저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네. 아라비아 전통 기마병. 그게 뭐예요? 네, 밑에 보이시는 게 이게 낙타거든요. 아, 그래요? 저 낙타를 타고 있는 게 아라비아 전통 기마병들입니다. 네. 저분들이 저렇게 트럼프를 이렇게 호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중동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좀 네.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나왔던 알 아얄라 이 의식이 사실 외교가에서 쉽게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주 귀빈 아니면 안 하죠.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정말로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요즘은 중동, 사우디나 카타르 이쪽에 상당히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난번에 보면 우크라이나 평화협정도 거기에서 사우디의 수도에서 리야드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우디 편을 많이 들어주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 그래서 저 알 아얄라 의식이 상당히 독특해서 저거를 다른 혹시 정상에게도 해준 사례가 있나 찾아봤는데 좀 찾기 어렵더라고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외교 그 정상회담을 하면 예. 국빈 방문했을 때 정해진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대 사열이라든지 네. 여타 그 정해진 그러한 그 의전을 하는데요. 저렇게 전통적인 그러니까 보통 찾아보기 어려운 의전하는 건 굉장히 좀 드문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런 행사를 할 때는 저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특별한 대우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로 보통의 어떤 국빈이 방문했을 때는 보기 어려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징, 어떤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이제 어필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왕 같은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배경에는요. 그만큼 트럼프의 행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황당무계한 법안들을 발의까지 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법안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생일을 이걸 공휴일로 만들자는 법안이 있어요. 민정우 교수.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네. 그렇긴 한데요. 이게 이제 연방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이 예. 충성 경쟁을 하면서 만든 법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뉴욕주 출신의 클라우디아 테니 하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네. 트럼프 생일이 6월 14일이니까 이것을 이제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자 이렇게 그래요? 법안을 네.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생일이 네. 공휴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황금 시대를 이끈 이 위대한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네. 공휴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지 워싱턴에 비견되는 훌륭한 대통령이니까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연방법으로 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연방의회가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네. 좀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다수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공화당이 똘똘 뭉친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미국 역사상 조지 워싱턴 생일 기념일 이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신일을 기념하는 그러한 또 연방법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트럼프 데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좀 황당한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법안은 뭘까요? 아니 트럼프 얼굴을 산에 새겨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아마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사우스 다코타주의 네. 마운트 러시모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저거요? 러시모 예. 산에 있는데 저게 4명의 대통령이 있는 거죠. 조지 워싱턴 그리고 네. 토마스 제퍼슨. 순서는 약간 바뀌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3번째로 와야 되는데 티어도어 루즈벨트라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라 네. 스페인 전쟁을 이긴 티어도어 루즈벨트 그리고 링컨 대통령,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명의 대통령을 산에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요. 역시 또 미국 하원위원회요. 하원위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네. 저쪽 오른쪽에 링컨 저기 대통령의 빈대다가? 오른쪽에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기자. 이렇게 네. 또 법안을 발의했는데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만약에 5번째로 누구를 해야 되냐 하면은요.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야 된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화당의 열혈 지지자들은 네.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저런 법안도 발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게 그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렇게 포스터, 가상 포스터까지 또 만들어서 올린 것 같아요. 저 오른쪽에 트럼프를 새기겠다는 건데, 근데 아까 민정은 교수 설명대로라면 정말 공화당 세력이 똘똘 뭉치면 진짜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뭐 법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의 이해가 걸렸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는데 네. 개인의 이해가 걸린 문제라고 하면요. 공화당에서 전원일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신범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5번째가 될 거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면 예. 프랭클린 루즈벨트, 오바마, 그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들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후보에 올라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올라가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일기 정부 때 네. 이제 자기가 거기 올라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 이런 해프닝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였던 크리스틴 놈 주지사가 거절했다. 뭐 이러한 호일담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퀴즈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럼 트럼프 얼굴을 러시모어 산에 새기자는 법안이 나왔다 이거였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또 짚어볼 황당한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법안일까요? 덜레스 공항. 그러니까 텍사스에 있는 댈러스 공항을 이걸 트럼프 공항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요거 좀 일단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텍사스에 있는 댈러스 공항이 아니고요. 아, 워싱턴에 있는 공항. 워싱턴 DC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워싱턴 댈러스 공항입니다. 네. 근데 요 댈러스 공항이요. 그 원래는 이 아이젠하워 행정부 1962년에 이 국무장관을 지냈던 존 포스터 댈러스의 이름을 이제 따가지고 저 이름을 지었는데 최근에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이번에도 하원 의원인데 네. 이 하원 의원들이 이 댈러스 공항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변경을 하자라는 법안을 또 올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그 워싱턴 DC에 큰 공항이 3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항이고요. 그 옆에는 또 로널드 레이건 공항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 하원에서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이 댈러스 공항을 그러면 트럼프 공항으로 해서 다 대통령으로 짝을 맞추자. 한 명만 좀 국무장관이었던 게 좀 그러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을 하자면 JFK는 뉴욕에 있는 뉴욕이고요. 거고, 그렇죠? 볼티모어 사이에 또 다 공항이 하나 더 있어서 3개 공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신범철 박사님도 차관 시절에도 좀 저 덜레스 공항 왔다 갔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항공이 덜레스, 예. 그러니까 인천 덜레스 정기 항공 노선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저 덜레스 공항으로 가고 저 덜레스가 국무장관을 하고 또 많은 업적이 있어요. 유엔을 네. 만드는 데도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덜레스를 기념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런 공항이라든가 중요한 길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면 역사에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좀 황당하다, 뭐 당황스럽다 이런 법안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 세력이 어떻게 보면 돈 없는 충성 경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왜 현상이 빚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당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기 행정부 들어왔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 밝힌 것처럼 예. 내가 워싱턴 퍼슨이 아니었다. 일기 때는 뉴욕 퍼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18년 중간선거 이후로 이 공화당 하원에 소수 개파, 극우 성향의 개파인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새를 만들기 위해서 끌어안아요. 그러면 자신의 지지층을 이용해가지고 그분들이 당선되는 걸 당내 경선에서 이기는 걸 도와줍니다. 네. 그러면서 서서히 당내 영향력을 확장해 나갔거든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영향이 빵빵하고 특히 하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을 받아가지고 당내 경선에 승리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늘리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군요. 그렇죠. 2년이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네.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띄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네. 법안들이라든 정치적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좀 씁쓸한 정치적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단순히 왕 대접을 받는 걸 넘어서요, 진짜 왕처럼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3선을 위한 법 개정의 움직임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그 연방 하원에서 네. 공화당 의원들이 충성 경쟁을 하면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인데, 근데 이거는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연방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연방 법을 갖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위 수준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효율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헌법을 보면 그러니까 2번 그 집권을 하고 총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번째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임기가 끝나면 연방 헌법에 의해서 출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종신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방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한 걸 하는 그래서 하는 부분인데, 연방법을 개정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연방헌법을 개정하려면 2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연방 상하원에서 네.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1단계를 넘으면 50개 주에서 4분의 3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어려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 경쟁 측면에서 이러한 그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4년을 2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개헌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트럼프가 3선 군불대기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공식 몰, 쇼핑몰 같은 데에 2028 대선 저 모자랑 저 티셔츠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네. 트럼프의 굿즈 스토어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인데도 자신의 이 굿즈를 파는 이 공식 몰이 있는데요. 예. 공식 몰에 들어가 보면 지금 저렇게 트럼프 2028이라고 써 있는 모자, 셔츠, 막 온갖 것들을 막 다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이미 2번 대통령이 됐는데 예. 2028 썼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다면 2028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번 나가겠다는 건가?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헌법에서 금지된 것들을 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본다면 이거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 셔츠 안쪽에 그 네. 설명서가 있거든요. 설명서요? 네, 그 설명서에 보면은 네. 그 미래에는 밝다? 규칙을 바꿔라라고 써 있어요. 규칙을 바꿔라. 네. 근데 무슨 규칙을 바꾼다는 건지는 네. 조금 어떤 규칙을 바꿔야 트럼프가 3선에 도전하게 되는지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 티셔츠도 굉장히 비쌉니다. 티셔츠도 7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되기 네. 때문에 제 기준은 굉장히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사가기 때문에 배송이 굉장히 늦게 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조카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 삼촌 트럼프가 종신 집권을 원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좀 네. 씁쓸한 그러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2028 이렇게 하면서 굿즈를 팔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규칙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시집권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얘기를 한 거고, 이 조카가 소시오패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인터뷰를 했다는데, 트럼프한테? 아무래도 자신의 결정이 모두가 옳고, 그리고 네. 자신은 규칙을 지키지 않고 원하는 걸 이루어낼 거다, 이러한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성향이 계속 가면 심해질 거고, 결국은 정신병을 가진 것 같은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선 연임이 가능하냐, 3선 집권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굿즈를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그러니까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제 인기를 유지하면서 네. 사실 2028년에 못 나오더라도 자신의 후광을 입은
그런 다른 공화당 후보가 나온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황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모든 어떤 논란을 일으키면서 중심에 서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도 잘 맞고 영향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아예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벤스 부통령이 일단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자진 사퇴를 하면은 그러니까 출마를 할 때 같이 부통령으로 트럼프가 뛰고요 러닝메이트로. 사퇴를 하고 나면은 퇴임하고 나면 트럼프가 그 권력을 다시 물려받는 거예요. 예, 그런 시나리오가 제기되는데 이게 사실은 전례가 있어요. 있어요? 러시아에서 그랬어요. 푸틴 대통령이 네. 연임 금지하고서는 어떤 헌법상 예. 제약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총리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자신이 출마를 해서 헌법을 그 다음엔 또 아예 바꿔버렸어요. 네. 그렇게 한 전례를 따라서 하겠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게 인기가 있으니까 다 가능할 것도 같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그래도 정착된 나라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또 벤스 대통령도 일단 대통령이 되면 생각이 좀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이 왕이 되려고 하는 트럼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이거를 어디까지 좀 용인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반 트럼프 시위가 상당히 일고 있죠. 민정훈 교수님.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만 해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시위가 수십만이 참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권한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트럼프가 왕이 되는 것은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무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 그래서 핸즈업, 손을 떼라 이러한 티켓 구호를 갖다가 결국 피켓구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다양한 이슈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관세에 일어나서 관세 부과로 일어나가지고 미국 내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데 불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국경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이제 규제하는 것.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을 강하게 추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기도 있었고요. 뭐 의료보험 복지 혜택을 줄인다든지 여타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불만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지금은 그러한 시위 또 물결이 좀 잦아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특히 민주당이나 네.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반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렇게 노 킹즈, 그러니까 왕은 없다 플랜카드까지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로 왕이 되려고 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사실 미국에도 안 좋고 우리에게도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미 동맹의 근간은요. 네. 그 한미 동맹을 지탱해주는 그런 기반이 있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네. 인권, 법치주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왕이 되려 한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외 정책에서도 자신의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를 더 극단적으로 추진할 테고요. 그러다 보면 한미 동맹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네. 관세라든가 경제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여러 가지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왕이 되려 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행동 자체를 미국의 민주주의가 견제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열병식에 집착하는 트럼프를 통해서 또 속마음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